안녕하세요. 자동차 연비를 측정하실 때 LPG나 CNG 같은 경우는 주유오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도 주유오차가 심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기름통 탱크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기울기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또 생깁니다. 한 400리터 같으면 10리터, 20리터는 차 기울기에 따라서 주유가 더 되든지 덜 되든지 합니다. 해서 주유오차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해야 주유오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차계부를 적고 연비를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차선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이제 진단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연료 소모량 체크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연료 소모량, 주행거리, 아이들 시간, PTO 시간, 이슈, 동작 시간, 이런 시간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해서 과거에 시내버스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비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슈 데이터 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종은 현대 그린시티 CNG 수동입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날은 2013년 1월 28일. 그리고 주행 코스는 강동 차고지에서 8당 유회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비 운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연비에 제일 신경 많이 쓰는 사람 뭡니까? 운전기사분들요? 아니에요. 차량 정비팀장. 그러면 악셀레터를 어떻게 밟고 단수를 어떻게 변경하고 연비를 어떻게 하면 낸다. 스캐너 장비로 계속 했으니까 제일 많이 알겠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분이고, 회사에서 기사들 대상으로 연비 운전 교육을 시키던 분입니다. 해서 코스를 강동차고지 8당 유회전하는 곳에 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전하든 간에 최고 연비를 만들으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교육을 받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운전 방법으로 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니까 이슈 데이터상으로 주행거리가 30.875km 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 사용량은 9.437이었습니다. 그럼 연비가 3.2716입니다. 운행시간은 51분. 여기서 보시면 이 CNG 버스 가지고 3.2km 같으면 낮은 연비가 아니에요.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인데 똑같이 정류장 가면 서고, 그 다음에 정류장이 아니면 다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조건에서 3.2km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시내버스 연비 김포공항 쪽으로 가야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내 들어오면 2.1km, 2km, 2.5km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3.2km면 최선의 선택을 해서 연비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를 장착하죠. 장비를 장착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측정한 연비. 완벽하게 익숙하지도 않고 숙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니터를 띄워놓고 운전 습관을 보게 하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같은 코스를 달려왔는데 30.848k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조금 차이 나죠, 거리가. 그죠? 몇백 메다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연료 사용량은 7.523입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은 49분입니다. 2분이 적게 걸렸어요. 그런데 주행거리 나누기 연료 사용량을 하니까 4.1km가 나왔습니다. 그럼 4.1km면 버스 회사에서 연비 교육을 시키시는 정비팀장님이 3.27인데
그분을 장비 달고 가리키니까 4.1이 나왔어요. 그리고 ECU 데이터를 보고 연비가 25%가 향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값을 무조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운전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원리가 어떤 것이다.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눈으로 보고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모니터상으로 데이터를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하니까 기름이 작게 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ECU 데이터를 백업받아서 보니까 연비 차이가 25%가 나더라. 연비 차이가 25% 난다 그러면 연료절감률은 20%입니다. 자, 차이가 심하죠. 숙련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먼저 한번 타보세요. 회사에서 교육시키는 방향대로 한번 타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정비팀장은 평상시에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비를 달고 내가 교육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타야 된다고 해주니까 속도도 똑같아요. 그런데 연비 차이는 25%가 나버렸어요. 연료량 차이로 하면 20%가 나버렸어. 근데 이것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비가 25% 차이 났는데 35% 차이는 냅니다. 그것이 실력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순간에는 귀로 듣고 저희가 운전을 하는 거고, 익숙하고 숙련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해줘도 안 가르쳐줘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 능동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비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연료절감 25% 30%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비 운전을 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울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눈으로 봐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필요한 거고 또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연비를 빼지 못합니다. 그런 차이예요. 대부분 승용차든 상용차든 뭐 정체 구간이든 아니면 시내 도로든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도로 들어가면 연비 다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도 엄청난 기름이 숨어가 있어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내 주행만 배울 거냐? 아니에요. 속도가 느린 국도길 있죠? 그런 길에서도 아낄 게 많아요. 그래서 연비의 끝판왕이 되려고 그러면 시동을 걸고 끌 때까지 시속 1km부터 시속 100km까지 다 아껴야 됩니다. 그렇게 아껴야 실수하는 부분이 없어져야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